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리플을 둘러싼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거래소에 있던 리플이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고 그것도 아주 큰 손들이 조용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 달 내내 리플을 팔아치우던 큰 손들이 왜 지금 갑자기 거꾸로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지금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리플 가격부터 짚고 가자면은 최근에 반등에 성공해가지고 한 개당 1,700원, 1,800원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대략 40% 정도 빠진 자리입니다. 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근데 바로 이 답답하고 지루한 구간에서 평소랑 다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게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크립토컨트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리플이 무려 4억 6,500만 개나 빠져나갔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천억 원어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한 번에 확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이고, 몇 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100만 개가 넘는 큰 출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8,900만 개나 빠져나간 날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리플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거래소에 들어있는 코인은 언제든지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코인이 많다라는 거는 시장에 지금 당장 쏟아질 수 있는 매물들이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한동안 안 팔겠다는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할 매물들이 줄어든다는 건데, 여기서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을 아래로 누르는 힘도 같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지는 건 보통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냥 좋은 소식처럼 들리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출금만 보고 큰손이 사모으나 보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시간을 딱 한 달 뒤로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큰손들이 출금하기 직전 이 30일 동안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은 리플을 거래소로 13억 개 정도 넘게 집어넣었습니다. 거래소로 넣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매도하겠다는 신호죠. 더 길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따져보면은 이 큰손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들어간 리플이 약 38억 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큰손들이 사실상 반년 내내 파는 쪽이었다는 거고, 근데 6월 들어가지고 그 방향성을 갑자기 틀어버렸어요. 매도하던 손들이 갑자기 매수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신호는 출금 그 자체가 아니라요, 바로 이 방향성이 바뀐 지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냈다라고 해서 그게 100% 매집이다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방향 전환이 왠지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 뭔가가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자면은 이번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 쪽을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미리 베팅하는 거래가 있죠. 흔히 숏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내려가야지 돈을 버는 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숏 포지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얼마나 몰려 있는지는 위험에 걸린 돈을 비교해보면 바로 드러나는데요. 가격이 상승할 때 강제로 정리될 위험에 놓인 숏 쪽 돈이 우리 돈으로 3,400억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 정리될 롱 쪽 돈은 360억이에요. 거의 9대 1로서 하락의 건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펀딩비라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숏과 롱 포지션 쪽에 한쪽이 너무 많아지면 많은 쪽이 적은 쪽에 일종의 자릿세를 냅니다. 지금은 이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가격 하락에 건 사람들이 상승에 건 사람들에게 돈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하락에 건 쪽이 과하게 많다는 신호인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수치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가장 하락 쪽으로 치우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그림이 겹쳐지겠죠. 한쪽에서는 반년 내내 팔던 큰손이 방향성을 틀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락에 건 사람들이 9대 1로 쏠려 있다는 사실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절대 하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솔직하게 반대쪽 사실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는 가격을 1,600원대 부근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살짝 낮게 보기도 해요. 게다가 리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여전히 손해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손들은 우리처럼 하루하루를 보지 않아요. 몇 달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큰손들이 사 모은다라고 해서 가격이 지금 당장 상승한다?
이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소의 매물들이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고 또 하락의 건쇼 포지션이 잔뜩 쌓인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준다. 그렇다면 가격이 어느 순간부터 위로 방향성을 한번 잡는 그 순간 이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겠죠. 왜냐면 하락에 걸어둔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플을 다시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 사들이는 힘들이 가격을 더 밀어 올릴 거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가 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진짜가 되려면 무엇보다 가격이 위로서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는 게 먼저겠죠. 결국에 첫 번째로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큰손들은 6월 들어서 8천억 원 규모의 리플을 거래소에서 빼냈고 이건 반년 만의 방향성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하락의 건 숏포지션이 거의 9대1로 쏠려있다 보니까 가격들이 방향성을 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확정된 건 절대 아니겠고요. 단기적으로 더 눌릴 가능성도 함께 열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반년 내내 팔던 이 큰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단순한 가격 반등일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 알트코인과 단기 매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시장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접근해야 될 종목들을 단기처럼 매매를 한다거나요. 아니면 반대로 단기 종목을 장기처럼 끌고 가기 시작을 하면 매매가 더욱더 꼬이기가 쉽겠죠.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5%, 10% 수익들 절대로 작은 수익이 아닌데 더욱더 큰 수익들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적당한 수익들을 여러 번 쌓아가는 이런 접근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점은 이 욕심보다도 꾸준함이라는 거고 그래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리한 타점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차라리 효율적으로 비중 조절하고 내가 목표하는 가격들에 걸어놓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 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